광뉴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부자 총격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서 편의상 이제 그 피해자 총격범을 B 씨라고 하고 피해자를 뭐 A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B 씨니까 총격을 가한 아버지는 63세고요. 아들은 34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은 약손 명가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마사지 업체의 대표 브랜드인데 거기에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0일 날 송도의 한 아파트 33층 여기가 이제 알려지기로는 펜트하우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격을 가합니다. 실탄 3발을 발사했는데 그 중에서 2발은 그 피해자를 향해서 쐈고 한 발은 집 내부 문에다 쐈다고 합니다. 범행 직후에 이제 도주했으나 서울 방배동 쪽에서 이제 체포가 됐고요. 범행 동기가 사실 가장 키포인트인데 경찰 발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인천 연수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가족 간 불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생일 파티 도중입니다. 본인의 B 씨의 생일 파티 도중에 잠시 나갔다 돌아와서 바로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또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제 쌍문동에 이제 자기 집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화와 세제통 등을 이제 이용한 폭발물을 만들어 가지고 점화 장치로 7월 20일 낮 12시에 이제 자동 점화되도록 설정을 해놨다고 해서 경찰 특공대가 이제 바로 체포한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새벽 4시에 이제 그 폭발물을 해체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인근에 있던 아파트 주민은 100여 명이 모두 대표시켜놓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A씨 피해자는 가족 배경이 참 특이합니다. 약손 명가 대표 일가족이고요. 뭐이 약손 명가는 국내 체형관리 에스테틱 유명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연예인 고객을 다수로 갖고 있고 지금 뭐 일본, 미국, 중국, 베트남에 해외 진출도 해 있는 업체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저는 정말 의문이 갑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건 개요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만 이제 이 사건의 중요한 거는 총기를 사제 권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계획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연수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가정 불화가 있었다는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여기 영장 실질심사에서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태를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가족 관계를 한번 알아봤더니 약손명가의 대표라고 아까 대표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약손명가 대표 C씨의 전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심리적인 요인을 보면 가정 불화에다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쌍문동에 있는 아파트도 그 전처 20년 전에 이혼한 전처의 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비 및 뭐 기타 집까지 얻어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속된 갈등이 있는데 20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들 B 씨와 갈등이 계속 지속됐다는 겁니다. 주변 주민들도 이런 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범행 당시 상황은 뭐 이상한 행동이라든가 뭐 그날 뭐 언쟁을 벌였다든가 또 이런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피해자 사망 원인을 일단 부검을 했더니 우측 가슴하고 좌측 복부 총상이고 장기 손상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의심이 드는 건 사제 총기를 또 총알이 박히는 것도 아니고 그 구슬 모양의 총탄인데 2발을 맞았는데 왜 사망을 했을까? 이제 뭐 그런 의문도 갑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병원에 도착한 데까지 거의 1시간 반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간이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혹시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빨리 조치를 했으면 사망에 이르지도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찰이 이제 연수경찰서 그 발표를 이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만 이제 뭐 자꾸 이제 이게 사건이 하도 특이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루머들이 많이 유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머들이 이제 유가족한테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상되는 그런 루머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달라 이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7월 20일이 범행일이고요. 7월 21일 날 아들은 그 미국으로 출국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아내하고 자녀 2명도 동행할 계획이었고 가기 전날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생일 잔치를 마련해 준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 이제 이혼한 어머니죠. 어머니는 어디 있었냐면 미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자총기로 살해했고 이제 90분이 경과해서 병원에 이송을 했기 때문에 아마 결국 이제 숨지고 말았다는 내용이죠. 또 이 사람이 전처 CC에 관해서는 이제 침묵을 하고 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처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아마 경제적인 도움도 받아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장기간 준비됐기 때문에 이제 복수심이라든가 무력감, 열등감, 뭐 질투심,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일 파티에 극적인 순간에 극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했다는 게 아주 특이한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이제 동기 파악을 시도하고요. 뭐 사건 동기가 사실 애매합니다. 뭐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 공개를 이제 할 걸 심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특정 외부인한테 하는 건 모르겠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가족 간 범행에서는 그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이제 대체로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장 실질 심사는 불출석했다고 하고요. 예, 전문가들은 이제 이 시점이 출국 전날에 한 것이라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당히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발물은 또 왜 설치했냐? 도봉구 쌍문동이라고 했죠.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시에 이제 터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경찰 특공대가 이제 새벽 4시에 해체를 했습니다. 그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요.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제 탄환을 구입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래 그럼 당신은 어디로 도망을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뭐 미산이나 한강으로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앞에 준비한 거에 비해서 도주 계획은 굉장히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을 20년 전에 했는데 아내 이제 D 씨라고 할게요. D 씨는 또 유명 미용 프랜차이즈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해범 A 씨는 D 씨 명의 집에 이제 무직으로 혼자 거주를 했고 주민들의 이제 그 설명이 좀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모자를 눌러 쓰고 혼자 중얼중얼 혼잣말하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갈등 관계를 보면 A 씨가 아들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같지 않았다는 게 이제 주민들의 평인데 다만 이제 아들이 이혼을 한 상황에 대해서 엄마가 아닌 아빠 그러니까 살해범한테 자꾸 원인이 아빠한테 있다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튜브 검색 뭐 그다음에 부품은 온라인 구매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특징은 검거 당시에 이 사람은 술, 뭐 마약 이런 것도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참 황당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노 표출 방식이 너무 극단이라서 참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회적인 어떤 그 괴리감에 동떨어진 어떤 자포자기 심리에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애지중지하는 아들,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아들한테 총을 겨눌 정도의 그런 상황은 저는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단순한 비극을 넘어서 사회 안전망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될지에도 의문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건 존속살인이죠. 존속살인 같은 경우에는 뭐 무기징역이나 뭐 최대 이제 무기징역 정도 다 나온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이미 63세입니다. 아들은 이제 34살이니까 한참 사회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히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가 할아버지가 총을 쏴서 이렇게 했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우선 이제 가장 동기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뭐 동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사건들이 과연 얼마 만에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인지 너무 희소성이 많은 사건이어서 오늘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콱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